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개장을 하기 전 지수 선물 시장부터 심상치 않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더니 결국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 S&P 500 지수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연속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락한다 이 정도로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본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계심과 함께 주가는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각각 0.7에서 0.8%씩 하락했는데 물론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거의 1.5% 가까이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었지만 본장에 들어서서 이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걱정을 갖게 만드는 지표도 있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7만 3천 건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35만 건이었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는 고용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는 고용시장 회복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 하락에 한몫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크루즈 관련주와 또 항공주겠죠. 카니발 크루즈,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각각 1%씩 하락했고요.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역시 1% 정도씩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진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거라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노드스트롬 같은 백화점 기업의 주가도 내렸고요. 홈디포도 각각 3%씩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바로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3% 내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 하락, 퀄컴과 인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각각 1%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았었던 빅테크 기업들도 이날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구글 모두 1%씩 하락했는데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아마존은 약 1%대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인 경향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기업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한때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32,000선 초반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3%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금융주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다가 금리 하락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JP모건과 시티그룹은 1.7% 하락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4% 하락, 웰스파고가 2.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른 기업 볼 텐데요. 리얼입니다. 미국 MZ세대가 애용하고 있는 중고 명품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리얼에 대해서 니드엠에서는 매수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리테일 업체들에 대한 이익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중고 명품에 대한 이 펜트업 디맨드, 즉 억눌린 수요도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리얼의 주가는 5%가량 상승했습니다. 자, DD글로벌은 연일 하락세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같은 이슈로 또 하락을 했는데 중국 규제 리스크 속에서 연일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도 5.8%가량 하락했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TI 국제 유가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690만 배럴 정도 감소한 4억 4,550만 배럴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재고도 610만 배럴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 두 개의 재고 감소 모두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감소폭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수요가 많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WTI 가격은 1.3% 올랐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73.1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은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 회복 둔화의 우려 때문에 장중 한때 1,81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승 탄력을 좀 줄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3주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1,802.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키워드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매우 위험한 가을이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맞췄고 상당히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모범국으로 좀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어쩌면은 도로 마스크를 좀 써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와서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7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1 확진자가 1만 5천 명 정도로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CNBC에 따르면은 다수의 보건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가 또 한 번의 대확산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위험한 가을에 대비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제한 조치를 리턴시키는 것이 필수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높은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그리고 더운 날씨로 인해서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확산세가 굉장히 거세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몇 주마다 새로운 이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하고 있는 터라 전문가들 다수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2에서 3년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전망이 최근 들어서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미국도 현재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게 또 금리의 하락 아니겠습니까? 금리 하락은 더 갈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좀 하락하고 있죠. 네. 그 이유가 결국은 10년물 금리가 인플레이션과 향후의 경제 성장 전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월 한 달간을 보더라도 10년물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은 2년물 국채 금리, 통화 정책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즉 매파로 좀 돌변을 한 연준에 대해서도 시장이 이를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시그널로 좀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이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리 하락세가 이 단기에 그칠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금리 하락세가 뭐 단기에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장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0년물이 1.25%를 하회 시에 주식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간의 좀 고민 그리고 우려가 심화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증시 역시도 5% 정도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너무 빨리 리플레이션에 좀 공격적으로 배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 지지선인 1.3%를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하회를 하면서 국채가 장기 불장, 그러니까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장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바이어스가 이 접합이 된 그런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은 10년물이 많게는 0.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이제는 다시 한번 정반대로 금리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서 그 금리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사연 없는 무덤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사연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현상은 없다 이런 건데 사실 어제 나타났던 미국 시장의 하락은 사실 분명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 같다는 우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걸로 이렇게 갑자기 크게 떨어져야 되나?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시장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상당히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각각의 다른 의견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짐 크레이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관중 올림픽으로 이 올림픽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사람들은 이제 다가올 것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시장이 하락했다는 그런 분석이 바로 짐 크레이머의 분석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JP 모건 전략가는 시장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의한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하락은 변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락다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과 경기 상황에 부합한 가격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감 때문에 시장과 주가에 고평가, 그러니까 고밸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너무 고밸류 되어 있던 것들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리고 있고요. 또 유명한 분이죠. 알리안츠의 최고 경제자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이건 그냥 기술적인 하락이다. 과도하게 지금 그 이유를 추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기술적인 하락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경기 펀더멘털에 의한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본 것처럼 본부장님 여러 전문가들도 지금 하락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자, 갑작스런 이런 시장 하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의견들이 다 틀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 맞습니다. 결국 이제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한다면은 네. 어떤 좀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식을 그래도 사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순환매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그래도 피로감이 좀 누적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악재,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악재가 이렇게 좀 부상을 하자 결국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단기간 내에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나이트라는 기관에서도 그간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좀 안정화되는, 즉 골디락스 상태를 좀 겪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이 이슈로 인해서 성장 둔화 우려가 부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와 밸류에이션 확장이 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경기 둔화 이슈를 우리가 감내할 만한 그런 여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관련된 그런 이슈가 악재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매도세가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그런 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FRA 같은 기관에서는 이날 이 지수가 좀 이 하락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단기 시그널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종목들 가운데서 중기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비중이 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또 반면에 장기 이평선을 상회하는 종목 비중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즉 중기적으로는 추세가 조금 꺾인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트렌드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그렇다고 해서 곧 약세장에 빠진다는 의미는 또 아니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두 가지의 어떤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를 불러일으켰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시장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이슈에 의해서 분명히 움직입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이유가 불분명할 때가 있죠. 근데 가장 또 큰 주가를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또 심리적인 요인도 이날의 또 급락세에는 좀 작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암호화폐도 리서치 시대라는 키워드인데 이것도 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사 리서치 산하에 이제 암호화폐 전담팀을 두겠다는 메이저 IB가 이제 등장을 해서 네.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련 팀을 출범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이 기술 관련 팀을 이끌던 이가 팀장을 맡기로 했다고 하고요. 디지털 통화 관련 기술도 그래서 이 팀에서 커버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암호화폐라든지 디지털 자산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기술 생태계를 좀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월가 메이저 은행들도 관련 팀이라든지 상품 출시에 줄을 잇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번에 동참한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도 최근에 암호화폐 선물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와,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담팀을 둔다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준비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일단 그 단기적인 흐름은 좋지 않은 상태인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이런 뉴스를 이제 보고
이런 거는 뭐 알겠는데 네. 암호화폐가 나중에 계속 뜰 거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궁금한 거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암호화폐도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오늘은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간의 관계는 그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이 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한쪽으로 그런 투자 수요가 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현재는 성장 둔화 공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동반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날 이 32,800달러대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자산들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장세를 보였는데요.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기관에서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3만에서 3만 5천 달러 정도를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집중이 되고 있고 반면에 미국에서는 매수를 하면서 이 같은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UBS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근에 좀 입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품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또 경고를 했거든요. 증시와 마찬가지로 뭐 대표적인 또 암호화폐도 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최근 단기간만에 놓고 본다면은 조금은 좀 불안 요소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은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이게 중론처럼 보이네요. 일단은 뭐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그럴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것도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뭐 델타 변이 네.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또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제 투자 활동 자체가 좀 위축될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위험 자산 중에서도 굉장히 또 변동성이 심한 그런 암호화폐까지 이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네네. 뭐 간단한 우리가 뭐 이해하기 쉬운 이유로도 좀 침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지난밤 사이 시장을 분석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